절친한 친구 사이인 현우 씨와 우식 씨가 부부 동반으로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 연어초밥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싸왔어요? 저번에 보니까 잘 드시는 것 같아서요. 우식 씨,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새벽에 수산시장 가서 사온 연어예요. 송미 씨의 말에 크게 당황하는 우식 씨. 아니요, 저 연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소리야, 연어초밥 귀신이. 아니, 내가 언제? 정색을 하며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잠시 세상에, 이게 다 뭐랍니까? 대체 송미 씨는 어쩌자고 남편 친구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우식 씨가 송미 씨를 불러냈습니다. 송미 씨, 죄송해요. 네? 왜 저한테... 그런데 갑자기 송미 씨를 와락기 하는 우식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건 아니죠. 남편 친구에게 문자로 추파를 던져놓곤 앞에서는 시치미를 떼는 여자. 이들에게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동네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송미 씨. 남편들 때문에 친해진 혜선 씨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어째 송미 씨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근데 송미 씨,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아니에요. 아이,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 아니,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남동생이요. 또 정신을 못 차리네요. 또 사고 쳐서 합의금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요. 그러지 말고 현우 씨한테 말해보는 건 어때요? 사고 치는 남동생 뒤치다거리 하는 거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제가 빌려줄게요. 정말요? 그럼 죄송한데 저 3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그거 제가 빌려줄게요. 대신 2개월 안에는 꼭 갚아야 돼요. 그럼요. 정말 고마워요, 혜선 씨. 근데 절대로 저희 남편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 얘기 안 해요. 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걸 보니 꽤 막역한 사이인가 봅니다. 2달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송미 씨. 그때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혜선 씨군요. 그런데 뭐랍시오? 송미 씨가 혜선 씨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자기야, 앞으로 처갓집 도와줄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해. 알았지? 알았어. 근데 혜선 씨 돈 왜 안 갚아? 그 가게 매상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다른 대출 이자도 있고. 그리고 뭐?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뭐? 보이스피싱?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신고는? 아니, 당신이 알게 될까 봐 못했지. 아유, 기막히게도 송미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데요. 이제라도 신고를 해서 다행입니다. 기존에 그 대출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신용 등급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피해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2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서 서로 약간 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혜선 씨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현우 씨. 보아하니 혜선 씨는 아직까지 노여움을 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 혜선 씨,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빌린 돈은 제가 다음 달까지 꼭 갚아드릴게요. 아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야 먹자 빨리. 재수 씨도 어서 드세요. 야, 먹어요. 먹자. 이거 형사님이시다. 네, 자기가 받아. 형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형사님이라니? 무슨 일 있어? 아, 송미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보이스피싱? 네. 그래서 돈이 좀 쪼달려서 혜선 씨 돈을 못 갚았던 거예요. 아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아, 그래서 돈은 돌려받았어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송미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말에 혜선 씨는 그제서야 좀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송미 씨와 혜선 씨. 송미 씨, 보이스피싱 당한 거였으면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됐어요. 내가 현우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 연락을 자꾸 피하니까 그랬죠. 됐거든요. 내가 혜선 씨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알아요? 아, 그러길래 왜 연락을 피해요? 나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 건데 다신 그쪽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뭐야? 아이고 이런, 이거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금이 쉽게 붙을 것 같지 않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 봉자 씨의 생일을 맞아 송미 씨 부부가 봉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엄마! 왔니?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서 와라. 그런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집안 가득 세팅된 파티용품들 때문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송미 씨 부부. 이게 다 뭐예요? 아유, 글쎄 우리 송미가 나 생일이라고 홈파티 주문을 했다는구나. 네? 제가요? 와, 세상에. 저기요. 뭐. 아유, 아가야 고맙다. 내 맘에 쏙 든다. 예, 어머니. 세상에나 이걸 다 송미 씨가 준비를 했다고요? 화려한 장식부터 음식들까지 정말 제대로인데요? 케이크 필요 없겠다. 혹시 권송미 씨? 네. 제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이거 영수증이고요.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받아들곤 화들짝 놀라는 송미 씨. 홈파티 비용이 무려 100만 원이나 나왔는데요. 설마 금액도 모르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까? 저기요, 잠시만요. 제가 홈파티를 준비했다고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아니, 어제 급하게 준비해달라고 문자하셔서. 아, 네? 아, 제가 언제요? 이거 보세요. 분명 송미 씨가 보낸 문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하네. 나 그런 적이 없는데. 혜선 씨죠? 뭐가요? 혜선 씨가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리고 도대체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아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내가 줄게 내가. 가만히 있어봐. 아, 도대체 언제 줄 거냐고요? 아이, 돈 좀. 아이고 이런, 이러다 큰 싸움 나겠는데요. 영업병이 아니에요? 무슨 영업병이야? 아유,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밤중에 다들? 왜 그래? 우리 사이 좋았잖아. 그만해. 안 되겠다. 어? 우리 날도 좋은데 내일 다 같이 주말 여행 갑시다. 에? 가자. 그래. 가자. 그래.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남편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우식 씨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놀랍게도 송미 씨가 우식 씨에게 야릇한 문자를 보내며 추파를 던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송미 씨의 문자 때문에 우식 씨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대체 어쩌자고 송미 씨는 우식 씨에게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밤, 우식 씨가 송미 씨를 불러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송미 씨를 와락히 껴안는데요. 우식 씨 별안간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러세요? 아, 미쳤어요? 송미 씨, 송미 씨. 제가 아무리 돈을 안 갚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그런데 우식 씨가 송미 씨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절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우식식품에 안겨보게 해주세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급하게 대출을 받느라 높은 이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던 송미 씨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준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은 먼저 송미 씨에게 자신들이 보내준 링크에 접속해 어플 하나 설치하게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 권송민인데요. 지금 까르라는 어플 설치했어요. 네. 수수료가 있구나. 네, 저희가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시켜드리면 수수료 포함 총 이자가 기존 상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곤 가짜 서류들을 보내 송미 씨를 안심시켰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서민 지원 사업이구나. 좋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들이 계속해 수수료만 요구해오자 송미 씨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 9번을 보낸 것 같은데? 신용도가 워낙 낮으셔서 단기간에 신용 돌리시려면 300만 원 빨리 보내주셔야 해요. 저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객님. 빨리 돈 보내주십시오.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제서야 이 모든 게 사기임을 알게 된 송미 씨.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신고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현우 씨가 며칠이 지나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사건 접수해드릴게요. 담당 형사 배정되면 전화 갈 거예요. 송미 씨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한 현우 씨. 하지만 놀랍게도 신고 전화를 받은 건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피해자들에게 그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하면서 IP 주소를 보내주고 그걸 클릭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악성 어플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그 악성 앱을 설치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뭐 금융기관에 전화한다든지 112로 뭐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아서 마치 뭐 금융기관 직원이라든지 수사기관인 것처럼 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됐던 악성 앱을 통해서 112 신고 시스템에 뭐 부산에 있는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혼하자, 지인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 뭐 자살하겠다라는 식으로 장난 문자를 보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에 211명으로부터 한 2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조직원 대부분이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죄 및 사기죄로 검거돼 다 구속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들이 꾸민 일들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송미 씨.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그럼 그렇지. 우리 자기가 그럴 리가 없지. 아, 나쁜 놈들. 그럼 저한테 보낸 문자들도 다 그놈들이. 아이고 세상에 별난 놈들이 다 있구나. 아이고. 아 정말 다들 실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문자를 다 제가 보낸 걸로 믿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송미 씨의 돈을 빼앗은 데 이어 주변 사람들의 신의마저 빼앗으려 했던 보이스피싱 일당. 남을 억울하게 해서 얻은 재물은 결국 지옥의 차비를 장만하는 것과 같다는 것 명심하십시오.